안녕하세요. 상상 개운명님입니다. 오늘은 재생쌀, 편관에 대해서 그리고 재생쌀에 대해서 수다를 떨어볼게요. 사람마다 내 마음의 틀을 정관, 편관,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편관이 특히 안 좋은 재생쌀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편관의 마음을 알아보면 그 편관이 재생쌀을 하는 이유를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편관을 칠살이라고 하는 이유, 나를 치는 살, 나를 뭐가 치겠죠? 내 몸을 괴롭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냥 시쳇말로 생긴 대로 논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안 좋은 뜻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그 성격대로 자기 삶을 운영한다,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편관의 성격은 좀 삐뚤어진 관? 근데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 옛날에 모자를 좀 삐뚤어지게 쓰고 다니면 멋진 오빠잖아요. 편관은 좀 삐뚤어진 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뭘 하겠어, 기분파, 또 동정도 많습니다. 순애부적이고요, 충만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정관과 비교해보면 정관이 반듯하고 이성적이라면 편관은 빤듯합니다. 그리고 각이 딱 잡혀있는 거, 오토바이 뒤에다 딱 태우고 그 비트 찍는 거는 편관이죠. 정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관에다가 가오, 필, 감정, 그러면 편관입니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해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훈련 과정에서 10m 높이, 15m 높이 막 이런 데서 다이빙을 하라고 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 정관을 가진 사람은 나 못하겠다고 말해야겠다. 나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으니까 못하겠다고 말할 거야. 그게 정관적인 그 행동이라면 편관은 앞에 있는 사람이 못하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죽어도 해야겠다. 이게 편관. 혹은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이런 건 극복해야 돼. 그런 마음입니다. 편관은. 그거 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정관에게 사고가 날까요? 편관에게 사고가 날까요? 누가 살기가 더 편할까요? 별일 없이. 그 성격이 이러니까 주위에서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진짜 문제 해결을 부탁을 하려고 하면 편관에게 갑니다. 정관은 그냥 합리적으로 그건 생각해봐도 안 되겠어, 이렇게 말하고, 편관은 일단 마음속으로 들으면 해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안 해주면 찜찜하게 생각하고, 또 식신제살이 있으면 더 그러겠죠. 또 우리가 살면서 고민을 친구에게든 누구에게든 털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해결책을 구하는 건지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건지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편관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해결책을 제시하고 결론을 내주고 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편관은 그런 입장이에요. 지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만약에 자기가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면 화까지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관은 그렇구나, 힘들구나, 네가 그랬구나, 참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내가 해결해 줘야겠다, 그런 마음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성향이 그런 방식으로 상대방의 그 말을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상담사, 의사, 변호사도 그런 종류가 있겠죠.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돕는 의사, 변호사, 그런 사람들은 거의 편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관이 참 멋지죠. 그러니까 편하게 못 사는 거고요. 깊은 우정, 깊은 사랑, 인류의 그런 거는 동포를 위한 일, 조국을 위한 사람, 그런 대의 명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건 다 편관이 하는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멋진 편관이 재생쌀로 나를 치는 운이나 원국에 재생쌀이 딱 자리를 잡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원국에 있다면 원래 성격이, 나의 문제 해결 능력, 방식이, 그리고 내가 세계를 보는 세계관, 가치관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재생쌀은 돈이 칠살이 편관이죠. 칠살로 나를 힘들게 한다. 여자가 나를 힘들게 한다. 이를테면 돈을 편관스럽게 끝발나게 돈을 벌었다. 근데 그것이 내 몸을 친다.
여자를 죽도록 사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여자는 나를 배신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사업을 했는데 완전히 가속이 붙어가지고 막 정점을 찍어가지고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다가 꼭대기에서 퓨 아래로 그대로 추락하는 운, 그게 재생살이죠. 재생살은 그 시기 재생살 꼭대기에서 푹 꺼지는 추락하기 전에서 멈추면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편관은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재생살 그러면 나는 그런 끝까지 가보는 성향이 있어 이런 뜻입니다. 뭐 여자 배우도 어떤 아이템을 개발했는데 TV에서 그것이 뭐 농약이 검출됐네 그래서 정말 돈을 많이 벌다가 갑자기 그런 게 생겨서 몸까지 상해서 돌아가시기도 했었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살 팔자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뭐 그런 좋은 명언들이 많이 있죠. 박수 칠 때 떠나라, 뭐 세옹지마, 과유불급, 중용, 이 밖에도 참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좋은 말들이요. 사주원국에 이 재생살을 말리는 글자나 그런 성분이 없다면 일생에 한 번은 꼭 그거를 맞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안다는 것은 재생살의 그 끝 꼭대기 정점까지 가지 말고 그 전에 스톱해서 인생을 좀 평탄하게 살자, 재생살은 하지 말자 그런 뜻에서 아는 게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요즘도 TV를 보면 재생살을 하는 연예인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재생살을 피하는 글자나 그런 성분, 그런 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